칼을 휘두를 땐 칼을 휘둘러야지. 언제까지 그게 앉아가지고 뭐 합의정신 무슨 뭐 만장일치 이런 거 하시려면은 그 자리를 내놓으셔도 돼요. 대통령이 이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우리 촛불에 대한 그 민심을 언제 다 보내려고 하는지. C급 리포트 벤자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선민입니다. 오늘은 종편 재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 YTN 이 채널들이 재승인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6일이죠. 네. YTN과 연합뉴스 TV는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획득을 했는데 네. 당시 이제 승인이 보류됐던 채널A와 TV조선이 엊그저께죠. 4월 20일 재승인 심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승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데 예. 방통위는 정부 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종편 방송사들이 영업할 권리를 제한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종편뿐만 아니라 이제 KBS 등 공중파 방송도 네. 정부로부터 이제 일정 부분 이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는 이제 영업 제한이라기보다는 방송이 이제 중요한 공공재고 네. 처음에 이제 아무나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죠. 면허, 라이센스를 갖다 획득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런 방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방송할 수 있는 그 설비라든지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잘 확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자꾸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제 방송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네. 공중파는 재허가, 그리고 이제 종편은 재승인을 갖다가 일정 기간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받고 있습니다. 방통위에서 크게 6가지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1000점 만점 중에서 650점 네. 이상을 받아야지 재승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사를 받던 4개 채널 중에서 YTN하고 연합뉴스는 쉽게 통과를 네,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종편 재승인은 이제 방송평가 등 이제 6개 그 대분류, 그리고 이제 15개 이제 그 심사 항목, 중분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가장 점수가 많은 거 400점인데 네. 이제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00점이고. 예,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 실정 및 계획의 적정성. 이게 한 뭐 120점. 그 다음에 시청자 권익보, 실정 및 계획의 적정성, 이게 한 7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000점 만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10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하고 있죠. 되게 세부적으로 잘 나눠져 있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채널 A하고 TV조선은 통과 기준인 650점을 넘겼어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게 650점을 넘겨야 재승인을 받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점수를 넘겼는데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 채널 A는 662.95점을 받아서 기준 점수를 넘겼는데, 평가 기준 중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 이 부분에 점수가 있는데 이 부분의 만점이 아까 설명하셨지만 합계를 나누면 210점이에요. 이 점수가 50%에 미달하면, 그러니까 105점에 미달하면은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수가 채널 A는 겨우 이렇게 턱걸이로 넘겼는데 TV조선은 이 점수에 미달됐어요. 104.15점을 맞으면서 문제가 된 건데요. 그렇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총점은 합격점을 넘겼는데 이제 과락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검정고시 같은 거 볼 때 과락을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또 시청자 권익보호, 뭐 이런 가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하면은 재승인은 마땅히 거부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방통위 결정은 참 공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장 큰 배점인 400점이 걸려있는 방송평가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보면 대부분 보면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이상을 맞는다고 해요. 그러면 400점 만점이면은 48에 32, 320점 정도를 대부분은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들이 방송에 대해서 질적 저하를 얘기하고 방송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를 갖다 하면서 대부분 80점 이상을 준다는 것은 국민적 평가고 너무 안 맞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평가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TV조선은 3년, 채널 A는 4년을 허가했는데요. TV조선은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제작되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외부의 전문 기관 거기에 진단을 받아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조건을 달았었고, 그리고 채널 A는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를 의결하는데 네, 이 법정 제재가 연간 5회 이상 발생할 때 재승인이 취소되는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외에 이 두 채널에 대한 재승인 조건으로 또 다른 게 있나요? 방통위는 이제 뭐 최근에 채널 A에 대해서 네. 최근 불거진 취재윤리 위반.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수감되어 있는 그 범죄자 회유를 한 거죠. 유시민 작가를 엮기 위해서 그 검찰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아직도 서로 약간의 이제 그 논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음모를 한 것에 대해서 네. 수사기관 등의 그 조사가 사실을 드러날 경우 재승인을 처리할 수 있다. 요런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벌써 채널 A는 그건 기자의 일탈 행위지 회사하고 상관이 없다. 이게 선을 딱 긋고 나왔습니다, 이제. 또한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는 게 과연 이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소인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이 좋아 조건부 재승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재승인이 낮다고 봐도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사실 인정인지를 갖다가 애매한 거니까 차라리 이제 기소가 되면은 사실 인정이라든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걸 사실로 볼 건지 진짜 이러다 뭐 대법원까지 간다면은 뭐 4년이고 3년이고 뭐 마냥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그동안에 이제 계속 이거는 재승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조건부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도 보세요. 범죄 조건이라는 게 무슨 뭐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잘 세워라, 외부인의 어떤 그런 뭐 평가를 받아라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그 국민들의 눈가림을 한 것이고 그냥 재승인이 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널 A가 기자의 일탈 행위로 선을 거버린다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잘못한 거지 직원이 그냥. 그러니까. 뭐 회사가 기자가 잘못한 거예요. 회사가 사장이 시켰다든지 무슨 회사 이사회에서 그걸 결정한 것도 아니고 뭐 회사는 무관하다 하는데 기자 한 사람의 그런 행위로다가 회사 전체에 대한 사업 승인을 갖다가 사업권을 갖다가 박탈할 수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을 보니까 이 두 채널에 대한 종편을 취소해달라고 올라온 게 있었어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짧은 기간에 한 20만 원 후딱 넘었죠.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할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채널에 대해서 지탄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걸까요? 이제 사실 이제 종편들은 이제 광고를 갖다 직접 판매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방송 중간에 중간 광고도 허용이 돼요. 이렇게 좀 이제 공중파에 비해서 이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적 공익성이나 정치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세월호 우리 참사, 그 위안부 강제 동원, 역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독재 권력이나 일본 군국주의 입장에서 어떤 그런 그 기사를 내보내거나 또는 이제 가짜 뉴스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이런 이제 참담한 짓을 갖다 종편이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조국 일가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죠. 검찰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고 사실 확인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나 그런 의사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종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질책을 보내는 거고 저 방송은 없어져야 된다. 이 사회 공공재가 아니라 사회악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제. 언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편 채널이 이렇게 온갖 특혜와 편파, 왜곡 보도, 선정적인 저질 오락 프로그램, 자본금 불법성 문제까지 드러나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심사 때마다 재승인이 나고 있어요.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거 당신들 이제 문 닫아라. 그리고 그 재심사나 재허가제를 폐지해라. 차라리 그냥 그걸 뭐하러 해가지고 계속 국민들한테 어떤 헛된 희망만 주고
더 열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 설사 이게 재승인이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방송이 또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들이 재취업의 기회도 줘야 되고 등등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1년간의 방송 중단 유예 기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때 이제 재승인 거부를 당한 이제 방송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주 온갖 저항을 하겠죠, 이제. 그렇죠. 뭐 자기들이 갖다가 취하시키든지 뭘 하기 위해서 무차별적 불복 투쟁 운동 같은 거를 할 것이고, 실제 이제 그 법원이나 헌재에다가 엄청나게 공격하겠죠. 그럼요. 헌재에다가 또 이제 그 소송을 갖다가 이제 제기해서 실질적으로 또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을 갖다가 부추겨서 진해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니까 그분들 갑자기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사업주는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사업자 편에 서는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 사실은 정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제 법을 좀 고쳐서 재승인이 이제 취소가 되면은 바로 그냥 방송 중단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경영진들을 다 물러나게 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지 정부에서 그 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직접 그 방송사를 관리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뭐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그 1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죠. 반대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한 정부를 강력하게 공격해서 그렇죠.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죠. 소송을 하고 재판을 가서 시간을 더 점점 질질 끌고서 정권 교체가 된다거나 이러면은 그때 다시 조건부로 또 재승인을 받는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뭐 생길 수 있겠네요. 뭐 국제 이제 언론기구, 언론단체에다 또 호소를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정치적 언론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다가 이제 위원이나 등등 나머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원인 무효를 지키려고 노력을 할 테고, 그러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을 갖다 또 부추길 수도 있고, 또 대규모 또 야당, 지금 미통당 같은 구구 야당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네. 그 언론 탄압에 대한 정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또 시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생각할 게 많다. 저는 이제 그리고 민주당의 고민도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1년간의 유예 기간 동안 그 원래 사업주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법을 바꿔서 그렇죠. 정부에서 그렇죠. 이 사람들을 내보내고 정부에서 그 1년 동안의 유예 기간 동안 관리를 한다. 그렇죠. 기업도 그렇고 사학재단도 그렇고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기존에 있는 경영진들, 운영진들이 제대로 그 기업이나 학교를 갖다 운영 못하게 되면 관선이사를 파견한다든지 어떤 뭐 자산관리인을 보낸다든지 해서 정상화시키는 노력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지금에 있는 그 경영진들한테 그냥 그 방송을 맡겨놓고 1년간 유예를 준다고 하면은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참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재승인이 보류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종편 방송이 왜 생기게 된 건가요? 지상파 방송처럼 이제 보도, 뭐 오락, 교양, 일단 모든 프로그램을 다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을 이제 종합 편성 채널이라고 하고 흔히 우리들이 이제 종편이라고 부르는데 2009년이죠. 이게 이제 이명박 때입니다. 이명박 때 이제 신문법, 뭐 방송법 등등을 갖다가 이제 국회에서 개정을 해요. 신문사와 방송사가 서로 겸업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방송사에 투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딱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조선일보한테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네. 그다음에 그 중앙일보나 이런데 삼성이나 기타 기업들이 뭐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이 종편을 만들려면 이제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본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어떤 신문사에서 전체를 갖다 가지지 못하도록 이제 공모 형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돈 가진 데가 기업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제 기업에서 투자를 원활히 하도록 이제 그 문호를 개방하는 건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조중동, 종이신문이 거의 사양산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요즘 누가 봅니까? 옛날에 그래도 지하철에서 다 신문 봤는데 요즘 신문 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타겟책으로 이제 방송을 갖다 허용해 준 거죠.
조중동에 대한 이제 특혜를 갖다 준 건데 이미 그 당시에 포화 상태가 돼 있었어요, 방송이. 그러다 보니까 방송 시장에서 종편이 뭐 4개다 5개다 막 들어오면 이제 그 과열 경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열 경쟁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선정성 논란이 되고 방송의 저질 방송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더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데 가보시면 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방송들 보면은 상상 이상의 어떤 선정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 방송이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조중동이 주로 그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중동은 안 그래도 이제 구구적 성향인데 그들한테다가 방송까지 얹어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게 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어서 이제 국민적, 사회적으로 이제 반대에 많이 봉착을 하게 되죠, 당시에. 근데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그때 뭐 표결하는데 한 뭐 제적 인원이 한 뭐 149명 뭐 정도 될 정도로 저쪽 국회의원 300명인데 안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적은 숫자로다가 거의 만장일치로다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그 날치기의 전형적인 이제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법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다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되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지금의 이제 그 괴물 종편이라는 괴물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당시의 우려가 지금 그대로 현실화됐잖아요. 그 방송의 질의 저하, 또 뭐 선정성 논란, 그리고 폭력성 논란,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편향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그렇죠.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쪽에서 그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언론의 독립성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그 편향적 사고가 그대로 신문에서 보는 게 그대로 방송으로 옮겨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이 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형편이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이제 문민 통제, 민주 통제를 할 수 없는 법적으로 사기업이니까 뭐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 있고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민주당 추천위원이 심지어 이제 조건부 재승인의 의견을 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분. 욕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한상혁 위원장. 이제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죠 이제 있고, 그다음에 CBS 출신의 허우. 이분이 그거죠, 국민의당 출신. 국민의당 출신의 표철수. 그다음에 국민일보 출신의 김창룡. 그다음에 한나라당 출신의 안영환. 이상이 이제 4인의 상임 운영위원 제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모두 5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채널 A와 TV조선 이제 재승인에 대해서 청와대 이제 추천으로 상임위원이 된 그 김창룡 위원은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거부를 갖다가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그 통합당 추천으로 들어온 과거 이제 한나라당 이제 국회의원도 했었지 이 양반. 이제 안영환 씨는 TV조선에 대해서 조건 없는 재승인. 뭘 조건을 다냐 그냥 승인해줘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미통당 답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이제 맞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허욱이란 그 위원은 다시 이분이 또 그 2, 3일 전에는 또 회의에 불참하느라고 회의가 또 연기되기도 했어요. 이분이 조금 행보가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눈밖에 날 수도 있는 상황을 한 건데 이분이 아마 중재를 했던 것 같아요. 재승인을 해주되 조건을 달자. 이래가지고 아마 이분의 어떤 주장이 이제 받아들여지다 보니까는 욕을 좀 많이 먹었는데 이게 허욱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BS 방송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추미애 대표 시절에 민주당 추천으로 그 방송위원회 그 상임위원이 됐는데 상임위원이 최고급입니다. 굉장히 고위공무원이에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주장했던 제안했던 조건 있는 재승인 결국 이제 방통위 결정으로 이제 확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민주당이 야,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러니 니들 좋아할 수가 없다.
180석 밀어준 것도 지금 후회가 된다. 막 이제 그런 이제 국회에서 하는 거는 그렇다 쳐도 세상에 여기서 그걸 관찰을 하나 못 시키냐. 그러니까. 근데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얼핏 생각하기에 위원장 있고 그 우리 청와대에서 추천한 김창룡 의원이 있고 여기에 허욱 의원까지 한다고 하면은 5명 중에서 3명이 찬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60% 찬성이 되는 거니까 통과가 될 만도 한데 좀 안타깝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그 문화가 있는지 무슨 질서가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개혁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 맨날 그 합의를 한다, 만장일치한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래가지고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아니,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나쁜 방송이 나와야 제재를 하실런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오히려 더 편파, 막말, 왜곡 보도 등을 좀 장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명백한 위반 사항이나 죄승인이 취소될 사안들이 발생하면 법정 제재나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결을 좀 주저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방통위의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이제 언론 자유의 수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언론의 모습은 자유를 빙자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허위 보도를 하고 가짜 뉴스를 갖다 유포하는 등 사실 이제 범죄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그 신뢰도가 여러 가지 공공기관 꼴찌 아닙니까? 거의 꼴찌가 돼가고 있고 우리가 언론 지수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굉장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언론 자유는 계속해서 무한대로 주는데 이분들이 그걸 갖다 너무나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언론 자유인지 언론을 갖다 남용하는 건지 사실 후자 아닙니까? 언론 남용을 갖다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를 관리해야 될 방통위가 너무나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법이 부실하다면 개정을 해야 되고 용기가 없다면 방통위 스스로 어떤 그 개혁에 대한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좀 고사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진짜 언론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만 아니 기자가 검사장하고 짜가지고 한 사람의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쫓아가가지고 무조건 돈을 받았다고 해라. 그러면 네 가족은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회해가지고 유시민 작가를 그렇게 범죄인으로 못 만들어가지고 아니 진실을 파헤치고 어떤 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게 검찰 아닙니까? 그게 또 언론이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될 이 검찰하고 언론이 선량한 시민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범죄자를 못 만들어도 저렇게 안달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갖다가 언론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종편, 채널A가 앞장서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은 기자의 일탈적 행위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사람 지금 이름 계속 떠들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의 최측근 오른팔. 한동훈. 다 알아요. 사진 돌아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다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윤석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원칙, 헌법 정신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건지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에 대한 개혁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 검찰 또 빨리 개혁도 좀 마무리가 되고 특히 우리 방통위원장님께 특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페북부터 하고 이제 보니까 패친이더라고요. 열심히 이제 글은 쓰시는데 지금은 소통도 중요하지만은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칼을 휘두를 땐 칼을 휘둘러야지 언제까지 그게 앉아가지고 뭐 합의 정신 무슨 뭐 만장일치 이런 거 하시려면은 그 자리를 내놓으셔야 돼요. 진짜 앞으로는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국가의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게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언제 우리 촛불에 대한 그 민심을 언제 다 보내려고 하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예. 제가 우리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우리가 그 시민은 받는 방송은 아닌데 그래서 편하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좀 편향적입니다. 뭐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다녀뵙겠습니다.